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열 8천인데 일단 페이지는 70페이지 그리고 수능 특강 가니까 예쁘다고 했는데 이게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의? 넣었어요? 넣었지. 이제 수원이랑 영어랑 나왔더라고. 어제 쌤 교복을 좀 갖다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팍팍 보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선생님 또그 뭐지? 오미크론 혹시나 해가지고 선생님 또 설 연휴 내가 가족들이랑 연휴 보내고 선생님 또 검사 맡았거든 미리. 그래서 음성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오히려 더 걱정해. 잘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너희도 학교 가니까 좀 조심해야 돼. 네. 그렇지 뭐 뉴스 봤지? 이방병 돌파했잖아. 했어요? 경축이라잖아 이제 3만 명, 4만 명이 이제 뭐 더블링이 뭐 이제 코앞이니까. 이제 수혈을 할 텐데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수혈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비중이 아주 중요해진 파트,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확 상승한 과목 이해됐어요? 중요도가 확실히 상승했다. 그래서 수혈에서 일단은 작년 수능에서 일단 수혈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이 총 3개야. 몇 개? 3개야.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수혈인데도. 그럼 등차랑 첫 번째 뭐지? 등비 수혈에 관한 질문이죠. 여기 첫 번째. 이해됐어요? 등차랑 뭐지? 등비 수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혈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서 얘는 수열 문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떼버릴게요. 그냥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네모 이만큼 해가지고 풀이 과정에 네모 비워놓는 문제 있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 수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 이해됐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귀납적 정의 말고 수열까지 포함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냥 쭉 나열해서 쓰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도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사이에 넣어서 이제 생각부터 이제 두 번째 뭐야? 시그마에 대한 거. 뭐라고? 시그마 뭐에 대한 거? 시그마에 대한 거. 이해됐어요? 수열이 크게 3가지 파트야. 3가지 파트. 옛날에는 이게 안 어렵거든. 안 어렵고 작년에는 왜 학생들이 당황스러웠냐면 9월이랑 6월에서 안 나왔어 얘가. 그러다 갑자기 수능에 뜩 등판한 거야. 망했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전에 문이과 통합이 돼가지고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문과이과 나눠졌을 때 여기는 주로 뭘 물어봤냐면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으로 귀납적 정의를 물어봤었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번에 그게 깨진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난이도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이거야. 이게 너무 길잖아. 이 말 그대로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말 그대로 뭐의 의미? 행간의 의미. 줄과 줄 사이 풀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좀 까다로워졌는데 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시든 수능 최저를 노리고 있고 만약에 그 수학에서 2등급 이상을 가려면 이 문제는 무조건 공략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조금만 공략할 줄 알면 어렵진 않은데 얘가 끝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됐어요?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수열에서 이제 나오는 게 등차 등비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등차 등비를 물어보면 얘가 좀 어렵습니다. 얘가 어렵게 물어보면 좀 어려워. 이해됐어요? 시그마는 오히려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그마 이용해서 귀납적 정의의 풀이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등차 등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적응 생각할 때 지금 나머지 다 치우고 접근할 때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일반항 AN에 뭐가 들어간 거 절대값 들어가는 케이스가 수능에 등판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낼 게 없어. 뭐 들어간 거? 절대값 들어간 거. 이 절대값 들어가는 건 주로 언제냐? 등차에서만 물어볼 거야. 뭐라고? 등차에서만.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지. 무슨 앱? SNS도 절대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만 잘 내진 않겠죠. 이때 SNS는 주로 뭘 나와? SN은 뭐야?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등판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동의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일반항 AN과 무슨 N, SN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녀석. 이해됐어요? 얘도 중요합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외에는 없어. 그 다음 등차중간 등비중간 뭐 기본적인 세션이고. 이해됐어요? 일단 절대값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때 이 SN을 이제 뭐랑 결합시켜요? 시그마 자체랑 결합시켜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해됐어요? 시그마 자체.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그마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뭐야? 공식적으로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 안 풀어. 근데 이 시그마가 SN으로 해석될 때가 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얘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서 이제 무슨 식? 관계식 또는 무슨 식? 점화식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어져 안 주어져? 그래서 일일이 노가다 해야 되는데 노가다에서 뭐 A 20의 값 찾는 거 이해됐어요? 규칙성이 찾아질 때도 있고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생 노가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수능에서 이 문제가 등판한다. 이해됐어요? 거의 나옵니다. 등판한다고 얘는 언제 하면 돼?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왜? 이걸로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유 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면 돼. 동의돼? 확률과 통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 하나는 그냥 생 노가다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냥 노가다 하면 돼. 여유를 가지고.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여유 있게 노가다를 한다라는 얘기는 가장 어려운 필러 문항 두 개를 버리겠다는 뜻이거든.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럼 그 두 개를 버리게 되면 이제 만점은 좀 힘들죠. 1등급은 나올 수 있어. 그 두 개 빼고 다 맞으면. 이해됐어요? 나올 수 있겠지만 선생님 어쨌든 이거 두 개도 빨리 공략하고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어내야 돼. 1등급. 알겠어요? 그래야 안정권이 1등급이랑 정시에서도 밀리지 않은 수학 성적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일단 수영 대충 이런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3월에는 수원 수투가 뭐예요? 응? 아니지 수원 수투에 너 학동까지 보지. 학통도 뭐예요? 아 너는 저 그거 보지. 미적 보지. 미적 선택할 거니까. 3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급수까지는 나올 거야. 시험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인터넷 처음 보면 나와. 3월 24일이더라. 3월 언제? 24일. 이대로 공부 좀 하면 3월 24일에 성적이 쭉 나오면 자신감 가져. 공부에도 자신감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안 나오면 진짜 좀 약간 좌절감 들죠. 난 안 되나 봐. 근데 그 느낌을 가지면 안 돼. 진짜 이제는 본선에서 통과하겠어. 자 그러면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필기를 하나 할 건데 첫 번째 등차 수열이야. 페이지 70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등차 수열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 여러분 당연히 알겠죠? 자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 구조도. 자 그럼 등차 수열에는 등차 수열에 3요소가 있죠. 첫째 항, D 공차, N 무슨 수. 항의 수라는 세 가지가 있지. 기억나요? 네.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지? AN이라는 무슨 항? 일반항 구할 수 있지. N번째 위치하는 항. 자 얘는 일반항이라는 뜻도 있고 N번째 위치하는 항이라는 뜻도 있지. 자 A의 식은 어떻게 되더라?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D더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뭐 필기는 안 해도 되는 요소지만 이 수열이라는 거 접근할 때 선생님이 몇 가지 방향을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원래 이 수열이라는 걸 언제 배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언제?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돼. 이해됐어요? 1학년 2학기에 여러분이 그 순열과 조합이라고 배웠던 파트가 아니라 수열을 배우게 되는데 이 수열을 그때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합의 관점이 있고 함수적 관점이 있고 명제적 관점이 있더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합과 수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짝수라고 생각해보자. 짝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아니야? 2, 4, 6, 8, 10 이해됐어요? 그럼 일반항은 똑같이 2n일 거라고. 수열에서는 AN은 2n이라 쓸 거고 집합에서는 A라는 집합은 X가 X는 무슨 2n이라 쓸 거 아니야? 근데 수열에서는 뭐가 필요해? 나야 되는 순서가 필요하지. 순서대로 2, 4, 6, 8이 돼야 되지만 집합에서는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 차이가 있더라. 이해돼? 그럼 함수랑의 차이는 뭐냐면 수열에서는 똑같이 AN이 2n이라고 표현되겠지만 집합에서는 함수에서는 fx는 무슨 x야? 2x로 접근되지.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수열에서는 n이 무슨 수만 들어가? 자연 수만 들어가지만 x는 실수.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내자면 얘는 선이 되지만 얘는 뭐야? 일사분면에 찍히는 뭐만 돼? 점으로만 표시되겠지. 하지만 수열에 무슨 속성이 있어? 함수적 속성이 있겠지. 그 함수적 속성을 어디서 이해해야 돼? 특히 등차 수열에서 잘 써먹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해돼? 그 다음에 명제적 조건이 뭐지?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는 무슨 명제? 연역 명제라 그래서 왜? 이 명제라는 게 논리거든.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있잖아. 연역의 논리와 귀납의 논리가 있다. 연역의 논리는 뭐다? P이면 Q라는 구조, 이 조건 명제 구조에서 가정이 뭐면 참이면 결론도 몇 프로? 100% 참을 보장하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암기지. 그래서 이 연역의 논리가 강조된 게 어디야? 수학과 종교라고 했잖아. 종교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이해돼? 수학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믿고 무조건 공식 외우라는 거야. 써먹으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귀납의 논리는 뭐야? P이면 Q에다가 참은 맞는데 뭐야? 진짜야? 계속 의심하고 이해됐어요? 실험하고 관찰하는 거지. 그게 뭐야? 의학과 과학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그러냐? 다 따져보는 거지. 그게 수열에서의 무슨 정이야? 귀납적 정이라는 거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 귀납은 명제에 등판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귀납의 부분을 따로 떼서 수학 중에서 어디에 써먹으면 제일 좋을까? 딱 넣은 거야. 어디다가? 수열 파트에다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동의돼? 그러면 이제 이때 등차 수열부터 이 AN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하면 돼? 이 등차 수열의 상준수가 첫째 항, 즉 일반항이 A1과 D와 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해돼? 뭐는 절대 안 바뀌어. D는 절대로 안 바뀌죠. 컨셉 이해돼? 근데 첫째 항과 N은 흔들리거든? 아니, 첫째 항도 고정돼 있지. 미안해. 근데 뭐가 바뀌어? N만 바뀌지. 왜? AN이라 했으니까 얘는 N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첫째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공차도 안 바뀔 거 아니야. A1, A2, A3가 어디만 바뀌어? N만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럼 어떻게 돼? D 곱하기 얼마지? N 더하기 어떻게 돼? A1 빼기 D라는 상수항을 가진 N에 관한 몇 차 함수? 몇 차? 1차 함수식으로 이해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 N에 관한 몇 차 함수? 컨셉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차라고. 공차가 안 변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 수를 디자인할 때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수열은 함수 문제 점찾기, 집합은 해석이다 이런 것처럼 수열은 뭐다? 디자인이다. 이해됐어요? 디자인한다는 건 함수적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공차 D인데 뭐냐면 만약에 A의 10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면 공차가 몇 D야? 9칸 건너가는 거지만 굳이 첫 장부터 안 해도 돼. 5번째 항부터잖아. 그럼 몇 D 해주면 돼? 5D. 이거와 이거의 숫자 잘 봐. 이거와 이거의 합이 N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A1 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럼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야? 공차. 이해됐어요? 근데 이 녀석의 의미가 그럼 뭐야? 기울기랑 같이. 그럼 기울기는 뭐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다음에 am 빼기 an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동의됐어요? 얘가 등차 수열의 무슨 항이다? 일반 항이다. 동의됐어요? 필기 잘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기착 과정으로 이제 합을 갈 건데 가운데 무슨 중앙이라는 개념이 있어? 등차 중앙은 뭐지? 자, AN 자, AN 예를 들어서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연속된 몇 개 항이야? 3개 항이 존재하지? 그때 어떻게 돼? 가운데 항의 몇 배는? 2배는 합비에 더한 것과 같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점과 똑같은 의미지. 이 등차 중앙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무슨 합이 나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무슨 해? SN.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SN은 등차 수열의 뭐지? 합을 뜻하는데 이 합의 의미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해서 몇 번째 항까지야? n번째 항까지가 다 나오겠다는 거지? 자, 이 n번째 항을 끝항이라 해서 또 라스트 항 L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자, 등차 중항의 뜻이 뭐냐면 잘 봐. 이게 왜 합이랑 연결되냐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더한 값을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 K 아니야?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등차수열 아니야? 공차가 1이 처음과 끝의 합이랑 여기와 여기 합이 같아요. 그 다음 이거랑 같아져 이해돼? 다시 볼까? 만약에 2, 5, 30 가자 등차수열 8, 11, 그 다음 어떻게 돼? 14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등차 중앙대 이거 두 개 더한 합이 이거의 몇 배야? 2배랑 같지? 그런데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서 어떻게 돼? 이 녀석은 이거의 합처럼 2분의 n 항의 개수를 더할 텐데 첫째 항과 몇 항이야? 끝항을 더할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합이 몇 개 있는 거야? 전체 개수 중에 딱 절반만큼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기억나? 근데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n에 n이 곧 무슨 항이야? n번째 위치항이랑 같지? 그럼 an은 곧 누구야? 첫째 항 더하기 n-1d지?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n의 첫째 항이 몇 배? 2배 해서 n-1의 d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를 다 했으니까 이 등차 수열에서 이 SN은 사실상 뭐로 볼 수 있어? 시그마 AK인데 얘가 N에 관한 K에 관한 몇 차씩? 1차씩이면 그냥 뭐 쓸 수 있어? 시그마 공식 써도 상관이 없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짜여졌잖아. 이거가 성립되면 얘가 무조건 100% 성립되고 이러면 SN까지도 뭐야? 100% 간다. 이게 연역의 구조냐? 필기 안 끝났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구조야? 연역 명제 중에서 P이면 Q가 참이라고 했을 때 거꾸로 Q이면 P도 무조건 참이야? 무조건 참이? 아닐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존재해? AN과 SN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하지. 자,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거꾸로 갈 때를 생각하는 거지. 자, 무슨 N? SN 주어졌는데 그럼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지. 컨셉이 이해돼? 그래서 이 SN이 대문자 A제곱 더하기 대문자 BN이 될 때랑 즉 상수항이 존재하지 없을 때랑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상수항이 C가 존재할 때가 있겠지. 그럼 원래 이 SN과 AN 사이 관계 이 AN은 뭐야? SN에서 SN-를 뺀 거랑 같아야 같아? 같지?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래 이 식은 구조 자체상 n 대신에 1 넣으면 여기 S0가 생기는데 S0라는 의미는 생길 수가 없잖아. 이해됐어? 영준 조심하. 그럼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이때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 즉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등차 수열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때 유도되는 AN은 우리는 어떻게 구했더라? 미분의 테크닉을 썼지. 왜? 얘가 적분 아니야? 1로 간 게 미분의 의미랑 같이 동의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앞에 떨어뜨리니까 몇 AN? 2AN 더하기 얼마 남어? B 남고 그 다음에 누구야? 원래는 안 빼줘도 되지만 N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돼? 연속된 실수 범위가 아니라 뭐야? 자연수의 범위 아니야? 그래서 대문자 A 즉 최고차 값을 한 번 더 빼준다. 그래서 이때 성립되는 AN은 몇 번째부터 성립된다? 첫 번째부터 성립된다. 그때 이때 AN도 유도하는 식은 똑같죠. 2AN 더하기 얼마야? B-A는 똑같은데 이때 N은 몇 번째부터야? 두 번째부터고 첫째 항은 어디서 등장한다? S1에서 따로 뭐래라? 찾아라. 이해됐어요? 요 개념 기억해주세요. 필기 부탁하겠습니다.